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중년 남자가 어느 날 사고로 장애인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한창 잘 나가던 때에 갑자기 장애인이 돼 방 안에 누워 있어야 하니 어떻겠습니까? 이런 비극적 시간에는 배우자의 위로가 무엇보다 필요하건만 시간이 흐르면서 간혹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의 배우자가 그를 떠난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살겠다고 결혼식에서 맹세한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장애인이 된 이가 자신 안에 있는 사고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억울함, 적개심 등을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오랜 기간 쏟아놓는다면 배우자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른 가족을 위해 역지사지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출발입니다. 원망은 황산과 같아서 그것이 담긴 그릇조차 녹인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이 앞장서 단체 항의 삭발에 나섰습니다. 또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국당 지도부는 대전을 찾아 규탄 집회를 연 가운데 여야 사당은 한국당의 가출정치 중단과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방차석 구의원 예비후보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인데 정작 김소연 시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당진시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보를 당분간 유지한 채 상시 개방하면서 해체 여부는 중장기 관찰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20대 남성이 붉은 페인트를 뿌려 훼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지석과 관련해 철거 또는 유지 여부를 시민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비정규 근로자 97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전환 전보다 월급이 줄어 근로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대전의 평균 주택가격이 2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충남은 1억 4천만 원으로 조사돼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가격 3억 원보다 낮았습니다. 세종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2천만 원으로 서울 6억 4천만 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2019년 변호사 시험에서 충남대 로스쿨 졸업 예정자들이 63.5%의 합격률을 보여 전국 8개 국립대 로스쿨 중 합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죠. 네. 그런데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서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이 앞장서 단체 항의 삭발에 나섰다고요. 네,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불법과 야합이라며 이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삭발에 나섰는데요. 네. 삭발에 나선 한국당 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대전 충남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장우, 김태흠, 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인데요.
김태흠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좌파 독재에 고속도로를 탄 것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여기에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국당 지도부는 대전을 찾아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요. 네,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국당 지도부는 이 서울역에 이어 어제 대전역을 찾아서 정권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다음 선거에 대비한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한국당이 목리를 넘어 폭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엄중한 민심까지 외면한다며 비판했고요. 네. 또 정의당 대전시당도 독재와 헌법 파괴는 한국당이 장본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화 정치를 요구하는 여야 4당에 맞서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이 앞장서 삭발까지 강행하면서 강대강 구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치 국면이 언제까지 갈 건지, 민생은 또 어디로 간 건지, 국민들은 참 답답합니다. 오늘은 정치 뉴스가 많은데, 지난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요. 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은 징역 1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 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방차석 당시 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접근해서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이들에게 3,9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 방 의원에게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모 사실이 입증된다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김소연 시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학 전 시의원이 김소연 시의원에게 금품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소연 의원을 만난 직후 피고인들 사이에 통화 기록이 있지만 이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건데요. 당초 전문학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박범계 국회의원의 측근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며 사법부가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내년 21대 총선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1단계 시범 사업에 대전시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먼저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름만 들으면 어떤 사업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도시 내 각종 문제를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투자해 스마트 시티 기술로 해결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상점에 전기 상태를 24시간 감시하는 센서를 설치하고요. 네. 화재 징후가 감지되면 휴대전화 앱으로 바로 확인하고 화재 발생 전에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을 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도입하는 겁니다. 대전은 화재 대응 서비스와 데이터 공유,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주차 공유, 노인 안전 케어 등 5가지 모델을 제안해 선정됐습니다. 예. 이게 아직 1단계 시범 사업인 만큼 본 사업에서 스마트 시티로 최종 선정되는 게 관건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시티로 최종 선정되는 내년까지 얼마나 실용적이고 만족도 높은 스마트 기술을 선보일지가 핵심인데요. 내년 본 사업에 선정될 도시는 시범 선정된 자치단체 6곳 가운데 많아야 한 2곳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도약을 위해서는 대전시는 물론 민간 기업과 대학들의 창의적인 기술력이 가감없이 발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제발 스마트 시티로 최종 선정돼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코레일이 오늘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에 열차 28대를 증편 운영합니다. 대전시 트램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오늘 대전시청에서 열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 태미고개 지하화 구간과 트램 가수원역과 충청권 광역철도 과수원역 사이 800m 구간에 대한 예타 면제 예산 미반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됩니다. 제8회 대전 어린이회관 그림대회가 다음 달 1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 동관에서 열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도시 대전을 주제로 열리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대전 어린이회관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2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 유성구는 18일과 25일 카이스트 창의학습관에서 과학 캠프를 개최합니다. 카이스트 재학생들이 멘토가 돼 유성구 거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 상담, 학습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18일에는 초등학생 5, 6학년 80명, 25일에는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 모집은 유성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성이를 통해 각 회차별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유성구 자원봉사센터가 6월 1일 오후 1시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유성구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를 개최합니다. 자원봉사 현장의 감동 스토리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봉사자들은 직접 자신의 감동적인 자원봉사 이야기와 톡톡 튀는 자원봉사 아이디어를 담아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충청남도는 장애인에게 스마트 패드 등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희망 도민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도내 각 시군 정보화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안전체험관은 오늘부터 5일까지 3일간 개관 3주년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안전다짐 바람개비 만들기, 소방 홍보용 탈인형과 기념 촬영, 소화기 사용 방법 홍보 인쇄 풍선 나눔, 비눗방울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집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부여교육지원청과 함께 내일부터 7월 28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특별전 빛꽃 찍은 고려를 개최합니다. 상감 청자와 금속 활자를 주제로 고려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전시입니다. 20인 이상 단체 전시 체험은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28도, 천안 27도, 서산 25도 등 21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우리의 역사를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오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역사를 함께 보고 배우는 의미 있는 어린이날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독립기관의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대해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청취자들의 의견 샵 2309로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준식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굉장히 바쁘시죠? 네, 예, 바쁩니다. 예,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있게 되기까지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걸 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데 먼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3.1운동 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제 거적적이라는 세 글자를 떠올립니다. 네. 당시 뭐 한 두 달 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뭐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대한독립 만세가 메아리치였으니까 뭐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실제로 뭐 일부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사람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서 더 큰 역사적 의미가 3.1운동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권재민의식의 바탕을 둔 독립운동이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뭐 민국 또는 민간정부라는 이름 아래 임시정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뭐 대한민국, 뭐 조선민국, 신한민국 뭐 이런 이름의 임시정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런 임시정부 수립운동은 모두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주권주의 입각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원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올해가 단순히 뭐 3.1운동이 일어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그치지 않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100년이 되는 해라고 뭐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 3.1운동 당시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운동을 하면서 그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상당히 선진화됐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와 독립정신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또 많습니다. 더욱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 시절의 애국, 독립정신이 잘 계승되고 있는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몇 해 전에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식이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뜨겁고 또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뭐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 희박해진다는 점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현실 문제가 힘드니까 뭐 과거의 일, 뭐 역사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가 없는 역사가 없는 이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려울수록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은 나라 잃은 서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자 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나섰고 그 독립운동의 결과 우리가 독립을 이루고 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젊은 세대가 좀 더 확고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물론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이 희박해진 것이 단지 젊은이들만의 책임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예.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그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했고 네.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못했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역사를 알아보는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독립기념관도 어린이날 기념행사 준비하고 계시죠? 예, 어린이날이 되면은 독립기념관에 찾아오는 관람객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 손을 잡고 독립기념관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97번째 맞는 어린이날 행사를 정말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의 모든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100주년인 올해는 3.1운동과 네. 임시정부도 생각을 해서 네. 놀이공원보다는 어린이를 잘 설득해서 독립기념관으로 가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독립기념관의 어린이 사랑, 나라 사랑 기념 행사.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해 있죠? 예, 연휴 기간인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어린이 사랑, 나라 사랑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뭐 기념관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핵심은 대한민국 공군의 최정예 비행사들이 만든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입니다. 예. 지난 5월 1일,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때 독립기념관 상공에서 비행 연습을 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독립기념관을 찾아온 10,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네. 특히 감동을 준 이유가 이번
에어쇼의 내용이 바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5월 5일날 어린이날 와서 본 에어쇼를 보면은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밖에도 뭐 육군군악의장대 의장 시범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에는 뭐 어린이 뮤지컬도 있고 마술 쇼도 있고 뭐 서커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립기념관이 자랑하는 체험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예. 뭐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가 배지 만들기 또 1945년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할 때 탔던 비행기와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 탑승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예. 이 블랙 이글스가 그러면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이번에 발표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보던 블랙 이글스의 비행하고는 좀 틀리겠네요. 예, 좀 더 내용이 뭐 충실해졌다고 합니다. 예, 보면 뭐 태극 마크도 그리고 그러던데. 네네. 예. 뭐 태극 마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네. 이제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까지 담아냈다고 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이 네. 3일 내내 블랙 이글스의 비행이 있습니까? 아니요, 5월 5일 날만 합니다. 5월 5일 날. 시간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11시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월 5일 오전에 하여튼 이루어지겠군요. 네. 예. 어린이날 오전에 독립기념관 가시면 블랙 이글스의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 그 독립기념관에서도 이와 관련한 장기적인 연구나 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텐데 현재 어떤 연구 사업이나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예, 3.1운동 맞이해서는 3.1운동 주재관에서 뭐 3.1운동과 관련된 귀중한 원본 자료를 특별 공개하기도 했고요. 네.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는 지금 현재 임시정부 관련 원본 자료를 또 특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는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4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한국형질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전통 초상화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예. 전통 초상화법 그러면은 좀 생소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초상화라는 것이 뭐 서양 화풍의 초상화 또는 일본 화풍의 초상화인데 네. 그것이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던 우리의 전통 화법에 따라서 만든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립운동가를 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가운데 21분을 선정을 해서 그 21분의 모습을 전통 초상화법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의미 있는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또 이 상설 전시 6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중요한 원본 자료를 지금 특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사진으로만 접해왔는데, 네. 이젠 그 전통 초상화 기법으로 그려진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고요. 네네. 예. 그리고 독립기념관에는 해마다 다양한 자료들이 기증이 되고 있는데, 최근 기증되거나 새롭게 발견된 자료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기증된 자료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창강 김태경이라는 분이 남긴 여러 자료가 후손에 의해서 모두 기증이 됐습니다. 이 김태경이라는 분은 일제강점기에 뭐 흔히 3대 역사학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내세운 구호가 뭐냐면 문장보국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그래서 이제 글을 통해서 독립운동하신 분인데 아주 이 김태경 선생이 쓴 역사서 일체가 독립기념관에 기증돼서 앞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전에 사는 조민기라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네. 아버지가 경매에서 구입한 안중근 사건 공판 속기록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료와 안중근 의혹 관련 엽서 2점을 가족회의를 통해서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참 기특하죠. 그래서 이 조민기 학생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기증하기로 한 자료가 곧 독립기념관에
독립기념관에서 받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하는 어떤 분이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져 오는 3.1 독립선언서 원본을 또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료가 의미가 있는 것은 평양에서 뿌려진 독립선언서입니다. 3월 1일 날 평양에서도 만세 시위가 벌어졌는데 3월 1일 평양에서 뿌려진 독립선언서를 당시 평양에 살고 있던 한 일본인이 습득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가족에서 계속 전해지던 것을 후손이 이렇게 귀중한 자료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을 해서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분들이군요. 아직도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조민기 학생.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독립기념관의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대해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중기부 세종 이전설 반응 싸늘 이란 제목으로 중기벤처부의 세종 이전설에 대해 대전시와 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시민이 잘 사는 대전 스마트시티 정부 힘 실렸다란 기사에서 대전시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대상도시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